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 시간 12월 1일 오전 11시 33분입니다. 비트코인 2,300만원. 네, 여러분 드디어 12월달. 자, 12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비트코인 11월달의 월봉이 마감이 되었는데, 자, 곧 있으면 2022년도도 이제 끝이 나고 2023년도를 우리가 좀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제가 영상에서 그냥 무작정 가자, 그리고 무조건 그냥 오를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가 12월 달에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여볼지, 알트코인들은 어떤 코인들을 좀 위주로 잡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꼭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제 저한테 비공개 관점 공유방 좀 이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300분 좀 넘게 계시고, 실제로 입장해 주신 분들께서 200분 추가로 입장하셔서 현재 제 기준으로 총 1587명이 입장해 주셨습니다. 관심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 이번에는 기존 컨텐츠였던 매수 진입하게 되면 진입하는 포지션, 그리고 포지션을 잡는 그 근거들 뿐만 아니라 초보자분들께서도 실제로 따라올 수 있게끔 저희 비트갱스터 팀에서도 저희 팀원들이 실제로 따라올 수 있게끔 옆에서 좀 전담 마크해서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무리 잘하는 트레이더가 있고 아무리 타점이 좋다고 한들 따라갈 수 없으면 그 타점은 사실 좀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과 동일하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전에 매매 결정을 하는데 좀 망설이시는 분들, 정말 물고기를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좀 참여라고 남겨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료도 좀 받아보시고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브리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어제 새벽 3시 30분에 파월이 우리 시장에서 기대를 하던 12월 달에 대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실제로 파월 입에서 좀 나와줬습니다. 파월의 비둘기적인 발언 이후로 나스닥이 플러스 4.44%, 플러스 4.4%가량 상승분을 좀 보여주면서 비트코인도 새벽에 나스닥을 따라서 강하게 반등분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미 파월이 12월 달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여줬기 때문에 정작 12월, 자, 다음 FOMC가 12월 15일이죠. 그리고 새벽 4시에 진행이 될 텐데, 자, 12월 FOMC에서 정말 갑자기 75bp를 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이 50bp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에 FOMC가 12월 15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12월 15일 날 50bp 하면은 정말 강하게 상승할 거야, 좀 이런 생각으로 진입을 좀 고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때는 반대로 이 지금의 시장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오히려 좀 하락으로 좀 전환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가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자, 일본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 지금 보라색 선이 121선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4.41%로 종가 마감하면서 지금 캔들이 지금 120선, 일본 기준으로 120선에서 지금 몸통으로 위에서 지금 저항 받아주고 종가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이랑 내일의 움직임에서 일봉이 121선 위로 캔들을 올려주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 1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준다면 좀 충분히 나스닥이 지금부터는 좀 회복 장세로 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0선이 어떤 라인이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나스닥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캔들 위로 올려줬을 때는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면서 상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본 기준으로 121선 위로 캔들을 올려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자, 분명 이 자리를 돌파하면은 강하게 반등 나와 줄 겁니다. 하지만 그 반등하는 길이 분명 쉽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나스닥이 여기서, 자,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12%, 거의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13%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지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00일선 위에 올라와 줬을 때는 이 상승에 대한 크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도 100일선 위에서 지금 올라와줬다 이 캔들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베팅을 해봐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지금의 이 캔들이 120선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스닥은 반등분을 보여줄 거고, 나스닥 이 큰 흐름에서 나스닥 시장에 자금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 비트코인에도 정말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네, 나스닥은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자 그럼 비트코인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비트코인. 자, 오늘 오전 9시에 마감된 11월 달의 캔들이 음봉으로 전봉의 저점들을 다 깨고 지지라인을 깨부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렇고 내가 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몇 개월, 얼마나 긴 기간을 끌고 갈지를 판단할 때 저도 항상 이 월봉이랑 주봉을 좀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내가 만약 길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의 월봉 캔들을 봤을 때는 아마 전혀 진입 근거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길만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장기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11월 달에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어 줬기 때문에 다음에 나와주는 이 12월 달의 캔들이 이 전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양봉 캔들, 혹은 이번 달에 전봉의 이 음봉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전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월봉 기준으로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기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월봉 캔들 기준으로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짧은 프레임의 캔들을 봐야 되는데, 자 결국은 주봉이 4개가 모여서 월봉을 만들고, 자 일봉이 7개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주봉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월봉을 양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주봉과 이 일봉이 더 작게는 분봉해서, 자 그럼 우리가 보다 더 짧은 프레임,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제 영상을 이전부터 좀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9일 전이었죠. 제가 9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전저점을 깬다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할 그림, 네, 분명 모두가 속을 만한 상승분은 나와줄 거고, 하지만 그 전저점을 깼던 자리는 좀 바닥이 아닐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나오는 반등과 계속해서 올라와 준다면 우리가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될 자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죠. 네, 9일 전에 드렸던 내용이, 9일 전에 드렸던 이 영상 잠깐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가 15.6K, 15.6K부터 시작된 지금의 이 반등이 바닥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상승의 시작인지, 아니면 내려왔던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인지를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말씀드렸던 게, 이때 올라왔던 이 상승의 모양과,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상승과 하락하는 이 그림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내려왔던 방향에 대한 그 횡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우리가 이 윗라인에서는 조금 조심해보자. 우리가 돌파하고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자리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5일 전에 잡아드렸던 게 시나리오 2개를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보고 있는 1차 저항 라인이 17.14K, 17.14K 말씀드렸었고, 2차로 보고 있는 저항 자리가 18.1K. 네, 사실 저는 그 중에서도 18.14K 좀 횡보가 좀 더 길었기 때문에 좀 1번 시나리오를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결과적으로는 18.14K랑 18.1K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추가적인 신규 진입보다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내가 이 종목을 하루 이틀 정말 짧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하는 것도 저는 정말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큰 프레임으로 좀 더 홀딩하는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신규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제는 우리가 상승과 하락 어디서 좀 우리가 조정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대응에 대한 구간을 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최대 저항 자리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18.1K. 자, 지금 이 빨간색 라인이 18.1K를 보고 있고, 네, 강하게 반등목이 나와주면서 18.1K부터 지금 표시드린 이 빨간색 박스권 라인 위로 캔들이 올라와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좀 윗꼬리를 달아주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고 있고, 정말 이 고점 라인 18.7K를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이 윗라인은 오히려 좀 오버슈팅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정말 18.7K 위로 올라주지 않는 이상은 여기 위에 돌파해 주면서
이 위로 일봉이 안착해주고 추가적인 반등 나와줄 때 이때 다시 진입해도 전 절대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률보다는 어떤 리스크, 어디서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될지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최대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자리 18.1K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 장기적인 틀에서는 지금의 채널 하단부, 자,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4.5K 부근입니다. 자, 이 채널의 하단부에서는 지지 받아주고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의 이 자리만 만들어 준다면 네, 저는 다시 또 이 채널의 상단 라인까지도 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자, 단기적인 하락이 끝나고 이 상방을 돌파해주는 다시 또 채널을 그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겠죠. 네, 이 자리는 자, 여기가 다시 14.5K 부근인데 이때 가면 제가 또 정말 이 자리를 준다라고만 하면, 이 자리를 저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시 또 영상 그리고 비트겐스 텔레그램을 통해서 관점 다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자리는 현재 구간이죠. 이 자리는 너무 먼 미래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제가 어제도 비트겐스 텔레그램 방에도 네, 어제 저녁 한 11시였죠. 네, 어제 오후 11시에 지금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네, 어제 제가 브리핑 드렸던 자리가 이 채널의 상단 라인이었고, 이 상단 라인을 이탈하고 내려와 주면서 좀 급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직까지 자 16.6K, 어제 16.7K에서 반등이 나와주었죠.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 라인을 깨지 않고서는 아직까지는 이 숏 진입에 있어서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은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캔들 자체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디서 좀 고점이 나와줄까, 자, 우선적으로 눌려줄 자리를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제 영상에서는 대응에 대한 말씀, 어디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채널의 하단부만 깨지 않는다면 좀 계속해서 상승을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상승의 최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18.1K 라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조정이 나오는 시기는 이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해주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분명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시 또 큰 틀로 봤을 때, 자, 이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 이 채널, 자, 분명 이 채널을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겁니다. 뒤집으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오더라도 분명 테스트하는 움직임은 나와줄 거다. 자, 현재 구간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조정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저점을 갱신하게 될 자리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의 이 단기 채널 하단부를 깨고 내려오면은 분명 조정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저점을 갱신하게 될 자리는 네, 현재 가격 기준으로 지금 이 자리가 자 16.24K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채널 하단부를 깨고 내리더라도 반등은 분명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자리가 지금의 하단 라인 두 개를 연결했던 지금의 이 추세 라인, 여기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24K, 이 아래에서 최소 4시간 봉, 길게는 일봉이 몸통 마감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는 이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은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좀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드리다 보니까 좀 다양한 내용을 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내일은 기존 컨텐츠랑 좀 동일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디서 좀 조심해 봐야 되고,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비트게임서 텔레그램방 소통방 공부방, 그리고 12월 1일부터 시작된 관점 브리핑, 비공개 관점 브리핑 2기반까지 정말 앞으로 남은 12월달 정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는 링크, 채널 추가만 해주셔도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직접 답변 드리면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